안녕하세요. 보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전영수입니다. 자, 이번 고1 1학기 기말 대비 설명회 과천 중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영재고, 서울 영재고 졸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. 거의 뭐 완벽한 이과죠. 네, 스카이헤드에서 전에 이제 인강을 진행했었고, 현재는 대치메카학원에서 민사고, 그리고 보듬교육에서 과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소개는 여기 마치고 일단 첫 번째 중간고사 분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과연 이번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어땠는가? 그리고 시험이 어려워서 우리의 자녀가 못 본 것인가? 아니면은 시험이 쉬웠는데도 우리의 자녀가 못 본 것인가? 이러한 생각이 좀 들겠죠. 네. 잘 보신, 오케이.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에서 일단 분석을 좀 하자면은, 일단 문제수가 많았어요. 작년보다 문제수가 더 많았고요.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. 네, 객관적으로, 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충분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작년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요. 일단 문제수가 객관식이 20개, 서술형이 3개였는데 총 23문제잖아요. 그럼 산술적으로만 딱 따져봐도 한 문제 푸는데 평균적으로 2분 10초 정도, 거의 2분 안에 푸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려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, 과연 그러면 이 문항들 중에서 우리가 난이도를 이렇게 볼게요. 하, 중하, 중상, 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, 최상까지 생각을 했을 때, 상 다음에 최상이에요. 자, 난이도가 최상의 문제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말하면은 저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, 혹은 뭐 100점 대비 문제다, 100점 방지 문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그러면은 어떠한 문항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이 없었음에도 왜 학생들이 느끼기에 시험이 어려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.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꽤 많았어요. 네. 그리고 난이도가 중인 문제들이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법을 알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.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을 잡아먹는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부터 차례대로 푼 친구들은 서술형을 놓쳤을 케이스가 큽니다.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서술형은 쉬웠어요. 서술형은 1, 2번은 쉬웠고요. 3번이 좀 어려웠는데 배점이 무지막지하게 크죠. 자, 그러면은 일단 서술형에서 하나라도 날린 친구는 이제 잘 봤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접근 이런 걸 좀 이따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. 그래서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하자면은 시간이 부족했다.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, 기말도 비슷한 유형으로 등장을 할 텐데 과연 기말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?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. 자,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말고사 대비의 키포인트는 시간 활용입니다. 우리가 이 문제들을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해결을 해야 이 23문제라는 많은 문항을 일단 다 풀 수 있겠죠. 맞죠? 자, 그래서 아마 시험을 본 자녀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. 혹은 지금 아마 물어보시면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일 텐데요. 자, 첫 번째는 분명히 시험이 끝나고 보니까 풀만하더라. 두 번째는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혹은 풀어본 적 있는 문제들인데 시험이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. 네. 제 이제 반에 중간고가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괜찮게 봤고요. 이제 그랬어요.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. 심지어 저는 그 어려웠던 유형들이 제가 전날 직보에 다 찝어준 문항들이었어요. 진짜로. 자, 찝어준 문항들이었는데도 이게 막상 시험에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죠. 네. 그래서 이 유형을 풀어봤음에도 어렵다. 자,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이 시간을 딱 줄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?
혹은 어떠한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가가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, 문제 해석이에요. 네. 이 국어랑 똑같습니다. 화자, 출제자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.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요, 우리가 이 수학에서 배우는 공식들이 엄청 많죠. 개념들도 엄청 많고요. 뭐 활용법들도 엄청 많아요. 자, 그래서 이러한 많은 활용법이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. 공부를 이제 계속 시험 대비를 했으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꺼내 쓰냐가 제일 중요한데, 이 과정이 빨라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최대한 빨리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, 자,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, 혹은 문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포인트를 잡는 게 첫 번째입니다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,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. 그 두 번째가 정확한 개념 활용이에요. 자,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, 저는 심화 문풀을 통한 정확한 개념 활용과 관결풀인데, 자, 이 뒤에 있는 5글자는 안 읽으셔도 돼요. 자,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우리가 어떠한 난이도, 중상, 상 정도의 문제를 딱 보고 그 문제의 의도, 이 문제는 함수와 직선, 접선, 판별식, 오케이, 이런 식으로 바로 해석이 된다면 당연히 보다 정확하게 개념 활용을 할 수 있고요. 자, 그럼 당연히 문제가 어떻게 되겠죠? 당연히 간결하게 풀리는 겁니다. 여기에 생략된 저의 또 말이 하나 더 있어요. 문제가 간결하게 풀리면 당연히 뭐가 되겠죠? 시간이 단축되겠죠. 그쵸? 그래서 요게 이 틀을,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틀을 지금이라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의 의도 파악이에요.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. 이 문제는 이러한 개념들을 찾는 거구나.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구나.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, 이러한 방식이 가장 중요한 고3 수능에 가장 더 도드라져 나타납니다. 수능이 진짜 말 그대로 평가원 의도 찾기의 끝판왕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식, 접근 방식과 문제풀이 방식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진짜 큰 틀이 바뀐 것 같지 않음에도, 문제를 먼저 파악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학생들에게 각인이 되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단축돼요. 이 진짜 힙합니다. 네, 진짜 되게 좋은 방식이고요. 실제로 저는 이런 문풀을 통해 문제를 되게 잘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를 똑같이 푸는 게 아니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죠. 잘 푼다라는 것은 정확하고 빠르게 푼다라는 거고요. 그거에 대한 초점을 항상 맞추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1학기 이제 기말 대비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영수였습니다.